인생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날 딸이 내게 말했다. 엄마, 이제 제 삶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한마디가 식탁 위에 놓인 국처럼 식어갔어요. 국그릇에 김이 사라지고 기름 한 방울이 천천히 굳어가는 걸 보면서 나는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왔지만 그 빛조차 조금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딸은 검은 바지를 다려입고 머리를 묶으며 바빴죠. 식탁에 앉은 나를 향해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이따 회의 있어서 늦을지도 몰라요. 그 말이 지나가는 바람 같았어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마음이 허공에 걸려버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현관이 잠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 소리 뒤로 남은 건 시계 초침 소리뿐이었죠. 딸랑딸랑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그녀의 말이 내 귓속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이제 제 삶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나는 식탁 위를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식은 국을 버리고 반찬 뚜껑을 닫고 숟가락을 씻으며 손등에 닿는 미지근한 물 온도를 느꼈습니다. 그 물이 마치 내 자리를 대신하는 듯 했어요. 내 손이 할 일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세상. 그게 이렇게 조용히 오는 줄은 몰랐습니다. 부엌 창문 밖에는 국화가 시들고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노랗게 피어있던 꽃잎이 이제는 바람에 떨어져 흙 위에서 부서지고 있었죠. 나는 괜히 그 꽃잎을 바라보다가 그래, 다들 저렇게 저절로 떨어지는 거지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오후 내내 집은 고요했습니다. TV를 켜놓아도 말소리보다 정적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양말을 개다가 멈춘 손끝이 허공에 머물렀습니다. 딸이 어릴 적 신던 양말을 세탁기에 넣던 날이 떠올랐거든요. 작고 하얀 양말을 양손으로 꼭 짜던 그 느낌이 아직 손에 남아 있었어요. 점심은 혼자 먹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찬밥 한 공기와 김치 몇 조각. 숟가락을 들고 한 입 삼키려는데 목이 꽉 막혔습니다. 밥알이 아니라 미정이 말이 걸린 것처럼. 저녁 무렵 유나 외손녀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엄마가 못 왔어요. 바빴대요. 그 말이 어쩐지 내 탓 같았어요. 내가 괜히 미정이를 귀찮게 해서 그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든 건 아닐까? 그래, 우리 유나는 밥 잘 먹었어? 응, 근데 엄마가 피곤해 보여. 그 한마디가 또 가슴을 쿡 찔렀어요. 밤이 되자 나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며칠 전 미정이가 좋아하던 멸치볶음을 반찬 통째로 꺼냈죠. 뚜껑을 열자 단간장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숟가락으로 한 입 떠서 맛을 봤습니다. 달고 짠 맛이 예전 그대로였어요. 그 맛이 괜히 서러웠습니다. 이걸 또 해줘야 할까 아니면 그냥 버려야 하나. 결국 나는 멸치볶음을 조용히 다시 통에 담아 냉장고 맨 구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때 뚜껑 닫히는 소리가
마음의 문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어요. 밖에서는 겨울 초입바람이 살짝 흔들렸고 내 귀에는 그날 딸의 말이 다시 흘렀습니다. 엄마, 이제 제 삶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나를 밀어낸 것 같으면서도 어쩐지 그 애가 스스로를 지키려는 말 같기도 했어요. 그 두 가지 생각 사이에서 나는 오래도록 뒤척였습니다. 벽시계의 초침이 새벽 2시를 가리켰을 때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내 삶을 좀 알아서 해야겠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눈가에 뜨거운 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물방울이 베개에 닿기 전에 나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내일은 전화하지 말자. 그날 이후 나는 정말로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손이 휴대폰 위로 몇 번이나 갔다가 멈췄지만 그때마다 내 귀에 들렸습니다. 이제 제 삶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이 내 손가락을 붙잡았어요. 하루가 길었습니다. 아침에는 밥을 차려도 먹을 사람이 없고 점심에는 소리 없는 TV가 벗이 되었죠. 리모컨을 쥔 손끝이 허공에서 공회전을 도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잠깐만 유나 봐줄 수 있어요? 짧은 문장. 끝에 요 하나 없었습니다. 그 단어 하나가 빠졌을 뿐인데 마음이 콕 베었어요. 그래도 나는 답장을 썼습니다. 그래, 데리고 와. 보내기 전에 한참을 망설였어요. 문장을 읽을 때마다 그래요로 바꿨다가 다시 지우고 결국 아무 꾸밈도 없이 글에만 남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가 왔어요. 할머니, 그 애가 품에 안기자 오랜만에 내 심장이 뛰었어요. 작은 팔이 허리를 감싸는 순간 몸이 조금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죠. 유나는 그림책을 꺼내와 제법 또박또박 읽어줬어요. 토끼가 울어요. 엄마가 없어요. 그 구절에서 유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나는 괜히 물었어요. 우리 유나는 엄마가 없으면 어때? 엄마가 없으면 집이 조용해요. 그 대답이 마치 내 마음을 그대로 옮긴 것 같았어요. 미정이는 저녁 무렵 유나를 데리러 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짧게 인사했죠. 엄마, 수고했어요. 그 말 끝이 예전보다 한층 멀었습니다. 나는 냉장고를 열어 멸치볶음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냄새를 맡고도 버리지 못한 그 반찬이었죠. 작은 그릇에 덜어 미정이 앞에 놔뒀습니다. 이거 좋아했잖니. 먹고 가.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흔들었어요. 괜찮아요. 요즘은 짠 거 잘 안 먹어요. 괜찮아요. 그 한마디가 어쩐지 이젠 당신 음식이 필요 없어요로 들렸어요. 나는 말없이 숟가락을 씻었습니다. 물에 닿은 손이 시려워서 수건으로 닦으며 웃는 척했죠.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건강하게 먹는다지. 그녀는 유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엔 시댁에 가야 해서요. 다음 주쯤 돼요.
그녀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속엔 당분간 좀 거리를 두자는 냉기가 숨어 있었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녀가 벗어놓은 슬리퍼를 정리했습니다. 바닥에 남은 발자국 자리에 내 손바닥을 대보니 따뜻함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그 온기가 금세 사라질까봐 나는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부엌 창문에 딸의 그림자가 떠올랐습니다. 예전엔 내가 반찬통을 싸서 버스 타고 오면 그 애가 엄마 이걸 또 왜 가져왔어요 하며 웃었죠. 그 웃음이 떠오르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나는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미정이가 초등학교 때 만들어준 종이반지 하나가 있었어요. 색이 바래고 구겨졌지만 엄마 사랑해요라는 글자가 아직 남아 있었죠. 손끝으로 그 글자를 더듬자 눈시울이 저렸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내가 너무 많이 줘서 아니면 너무 오래 곁에 있어서일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딸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지 한 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미정아, 엄마는 내가 잘 사는 게 좋으면서도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니?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글자를 다 쓰고 보니 잉크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던 자리였죠. 나는 그 편지를 봉투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저 식탁 위에 올려두고 바라봤습니다. 마치 누군가 내 마음을 대신 읽어줄 것처럼. 그리고 그날 밤 잠들기 전 나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어요. 그래, 미정아. 이제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해. 그럼 엄마는 누구 삶을 살아야 할까? 그 말 뒤로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시계 초침이 멈춘 듯 세상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어요. 며칠째 휴대폰은 조용했습니다. 진동을 켜둬도 울리지 않았고 카카오톡 창엔 미정이 이름이 위로 밀려났어요. 나는 괜히 연락 온 척 폰을 뒤집어 놓았다가 다시 집어들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허공이 더 크게 들이닥쳤죠. 식탁 위엔 식지 않은 반찬이 늘었고 싱크대엔 그릇이 거의 쌓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식사 소리 없는 부엌은 이상하리만큼 넓게 느껴졌어요. 그날 아침 나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습관처럼 유나가 좋아하던 달걀말이를 만들려다 멈췄어요. 달걀 3개가 그릇 안에서 허공에 덩그러니 굴러다녔죠. 그 노란빛이 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으며 속삭였어요. 이제 그만해야지. 이제 그만. 거울 앞에 서니 내 얼굴이 낯설었어요. 눈가의 주름은 더 깊어졌고 입가에서는 묘하게 아래로 처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문득 떠올렸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내 얼굴을 들여다본 적이 있었던가. 평생 가족 얼굴만 들여다봤지 정작 내 표정은 잊고 살았더군요. 그날 오전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 안내 전단지가 들어왔어요. 노인회관 청소 도우미 모집. 글씨가 낯설지 않게 손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 전단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반나절 동안 바라봤어요.
마음 한쪽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내 하루를 살아도 되잖아. 점심 무렵 작은 가방에 지갑과 물병을 넣고 나섰어요. 현관을 나서는데 문고리가 손에 닿자 그동안 나를 붙잡던 온기가 훅 빠져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마시니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어요. 그 냉기가 이상하게 기분 좋았죠. 복지관은 생각보다 가까웠습니다. 평소 그냥 지나치던 골목 끝 회색 건물, 낡은 현판 위엔 서리마을 어르신센터라고 적혀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커피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누군가가 말했다. 새로 오셨어요?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그냥 한번 와봤어요. 작은 걸레를 건네받고 구석진 창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에 묻은 먼지를 닦아내니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번졌어요. 그 빛이 내 손등에 닿는 순간 가슴속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옆자리에 또래 여자가 말을 걸었어요. 자식들 다 커서 혼자면 심심하죠? 나는 웃었어요. 네, 이제 좀 익숙해지려고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래요. 혼자라는 게 처음엔 낯선데 나중엔 내 시간 같아요.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내 시간. 평생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단어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장 골목을 지나는데 귤 한 봉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노란 빛깔이 유나 얼굴 같아서 무심코 샀어요. 손바닥 위 귤의 온기가 손끝에 스며들었죠. 집에 들어오니 햇살이 거실을 반쯤 채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귤을 까며 천천히 향을 맡았어요. 달콤한 냄새가 퍼지며 빈집이 잠시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미정 이름이 떴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죠. 메시지 내용은 짧았습니다. 엄마, 내일 회사 일정 때문에 유나를 하루만 봐줄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귤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신맛이 혀끝을 찔렀지만 곧 달아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답장을 썼죠. 그래, 내일 데리고 와. 엄마도 이제 조금 괜찮아졌어.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나서 나는 손끝으로 귤 껍질을 천천히 말아 올렸습니다. 그 말린 껍질이 마치 지난 시간처럼 꼬여 있었죠. 하지만 이번엔 그 꼬임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편지함을 열어 딸에게 쓰다 만 편지를 꺼냈어요. 혹시라도 이걸 보여줄 날이 올까? 편지를 조심스레 접어 서랍 속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나도 나를 좀 살아야겠어. 창밖에서 겨울비가 살짝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부드럽게 들리자 내 마음도 조금은 덜 쓸쓸했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죠. 딸이 한 그 말이 어쩌면 나에게도 한 말이었을지 모른다는 걸. 엄마, 이제 당신 삶도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 생각이 들자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다음 날 유나가 왔어요.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을 반쯤 비추고 있을 때였죠. 유나는 붉은 목도리를 메고 양손엔 색연필 상자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그림 그릴 거야. 그 목소리에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며칠간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 우리 유나는 뭐 그리고 싶어? 엄마랑 나랑 할머니랑 같이 있는 거. 그 말에 나는 잠시 웃었어요. 같이 있는 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 작은 아이는 아직 모르겠죠. 유나는 식탁 위에서 종이를 펼쳤습니다. 색연필을 잡은 손이 서툴지만 힘이 있었어요. 나는 옆에서 감자를 깎고 있었죠. 칼끝이 감자 껍질을 얇게 돌며 벗겨질 때 유나가 조용히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는 요즘 왜 자주 화나요? 손이 멈췄습니다. 감자칼이 손끝을 스쳤지만 피는 나지 않았어요.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죠. 엄마는 일하느라 바빠서 그래요. 조금 피곤한 거야. 그럼 할머니가 엄마한테 쉬라고 하면 안 돼? 응, 그건 엄마 마음이 준비되면 괜찮아질 거야.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빨간색으로 세 사람의 얼굴을 그렸어요. 작은 손으로 내 얼굴에 색을 칠하다가 물었죠. 할머니는 왜 맨날 웃고 있어? 왜냐면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할머니는 웃는 게 버릇이 됐거든.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 안쪽에서 묘한 울림이 일었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유나가 낮잠을 잤습니다. 나는 작은 담요를 덮어주며 그 아이의 숨결을 들었어요. 작고 고른 숨소리가 집안에 퍼졌죠. 그 소리를 들으니 한동안 잊고 살았던 살아있음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창문 너머로 바람이 불어 커튼이 살짝 흔들렸어요. 그 움직임에 햇살이 유나 얼굴 위로 흘렀습니다. 그 빛이 아이의 볼에 닿자 그림 속에서 보던 가족의 온기가 순간 눈앞에 살아났어요. 저녁 무렵 미정이가 퇴근해 왔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그녀의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나는 먼저 말을 꺼냈죠. 오늘은 유나가 아주 잘 놀았어. 그림도 그리고 감자국도 먹었어. 감자국이요? 응. 내가 어릴 때 제일 좋아했잖니. 그녀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랬죠. 그땐 엄마가 새벽에 끓여줬는데 그 말에 순간 눈빛이 마주쳤어요. 짧지만 그 안엔 묘한 부드러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곧 미정이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요즘은 감자국보다 간단한 게 편해요. 그녀의 말에 다시 공기가 식었죠. 유나가 그때 달려와서 엄마, 이거 봐. 우리 색 그린 거야. 하고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손을 잡은 세 사람이 있었어요. 내 얼굴, 미정의 얼굴, 그리고 유나. 그림 중앙에는 작은 하트가 그려져 있었죠. 미정이는 그 그림을 한참 바라보다가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잘 그렸네. 우리 유나가 최고야. 나는 조용히 뒤에서 그 장면을 바라봤어요. 그 둘의 모습이 내가 오래 기다려온 봄날 같았습니다. 미정이가 돌아간 뒤
유나가 그 그림을 냉장고에 붙여 놓았어요. 작은 자석이 하트를 눌러 고정하고 있었죠. 나는 그 그림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아직은 조금 남아있구나. 우리 셋이 함께 있던 온도. 밤이 되자 집이 다시 고요해졌어요. 하지만 그날의 고요는 달랐습니다. 어딘가 부드럽고 공기 속에 아이의 웃음이 조금 남아 있었죠. 나는 그 냉장고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림 속 하트를 손끝으로 살짝 만지며 가만히 중얼거렸어요. 다시 조금씩 시작해 볼까?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유나가 두고 간 색연필 한 자루를 들었습니다. 빨간색이었어요. 그걸 머리맡에 올려두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내일은 이 색으로 나를 한번 그려봐야지. 다음 날 아침 유나의 그림은 여전히 냉장고에 붙어 있었어요. 그림 속 하트가 햇살에 반짝이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날 오후 미정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엄마, 혹시 오늘 저녁에 잠깐 들러도 될까요? 그녀가 먼저 찾아온다는 건 드문 일이었죠. 나는 괜히 부엌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이번엔 그냥 들어주자. 묻지도 서운해하지도 말자. 해가 기울 무렵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미정이는 검은 코트를 입고 들어왔어요. 눈 밑엔 피곤이 내려앉아 있었고 손엔 편의점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죠. 엄마, 이거 따뜻한 거예요. 커피를 건네는 손끝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이제 커피도 사줄 줄 아네. 그 말에 그녀가 작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참 오래간만이었죠. 둘 다 말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커피 향이 천천히 거실을 채웠어요. 그 냄새 속엔 묵은 말들이 조금씩 녹아들 자리도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미정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 지난번 말 너무했죠.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 내가 힘들어서 그랬겠지. 아니에요. 그게 그냥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손에 쥔 컵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 요즘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가 나왔어요. 팀장이 짐 정리하래요. 나도 그 명단 안에 들어있대요. 순간 공기가 멈췄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죠. 그래서 엄마한테 괜히 짜증냈어요. 뭔가라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제야 모든 게 연결됐어요. 그날 아침, 이제 제 삶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는 말. 그건 나를 밀어내기 위한 말이 아니라 무너지는 자신을 붙잡기 위한 말이었겠죠. 나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미정아, 그런 일 있었으면 말을 하지 그랬어. 엄마한테 말하면 또 걱정할까봐. 나 어릴 때부터 그랬잖아요. 엄마가 힘들면 나도 괜히 죄스럽고. 그녀의 말에 목이 메었어요. 죄스럽다는 단어가 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평생 딸을 지켜주고 싶었는데
그 사랑이 오히려 짐이 되었던 걸까요? 엄마, 그녀가 조용히 내 어깨에 기대었어요. 회사 일도 육아도 다 버겁긴 한데 그래도 유나 앞에선 괜찮은 척 해야 해서 그 말 끝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딸의 머리카락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어릴 적 고열로 끙끙 앓을 때 이마를 닦아주던 손길처럼요. 그 머리카락 사이로 은은한 샴푸 냄새가 났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딸의 냄새는 어릴 때와 다르지 않았어요. 미정아, 엄마가 몰라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엄마. 내가 말 안 했던 거예요. 잠시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 낙엽이 흩날렸어요. 그 소리가 마치 서로의 오래된 오해가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죠. 미정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작게 웃었습니다. 유나가 그랬어요. 할머니는 맨날 웃는다고. 그 말 듣고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버릇이 돼서 그래. 속이 울어도 겉은 웃는 게. 이제 그러지 말아요. 그냥 울고 싶으면 울어요. 그 말에 눈가가 시큰해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죠. 그래, 이제 울어도 되는 나이가 됐지. 그 순간 마음속 오래된 문이 조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문 뒤엔 묵은 후회도 있었고 아직 말하지 못한 사랑도 있었죠. 커피잔이 식을 때쯤 미정이가 일어섰습니다. 엄마, 오늘 와서 좀 나았어요. 그녀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추더니 작게 속삭였어요. 다음엔 감자국 먹으러 올게요. 문이 닫히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나의 그림이 아직 그 자리에 붙어 있었어요. 그림 속 하트가 저녁빛에 물들어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손끝으로 그 하트를 살짝 눌렀어요. 그래, 이제 조금은 알겠구나. 그날 밤 불 꺼진 부엌에서 나는 오랜만에 냄비를 꺼냈습니다. 감자와 양파 그리고 멸치를 준비하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건 화해의 국이 아니라 시작의 국이다. 국물이 끓어오르자 김 사이로 미정의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 뒤에 숨어있던 진심이 조용히 내 마음 안으로 스며들었죠. 그날 밤 국이 다 식을 때까지 나는 부엌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감자와 양파가 국물 속에서 천천히 가라앉는 걸 보며 마치 내 마음이 밑바닥으로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딸이 떠난 거실은 유난히 넓고 조용했습니다. 커피잔 2개가 식탁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죠. 그중 하나에는 그녀의 입술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걸 보는데 문득 그 작은 자국이 내 삶의 흔적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용히 남았지만 금세 사라질 자국. 시계를 보니 밤 9시. 그 시간은 늘 딸이 퇴근해 유나를 재우던 시각이었죠. 나는 괜히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 이제 제 삶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는 그 첫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그 말이 아프지 않았어요. 대신 이상하게 쓸쓸한 따뜻함이 남았습니다.
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늦가을 밤 공기가 차갑게 밀려들었죠. 멀리서 누군가의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고 옆집에서는 밥 짓는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는데 나만 그 바깥에서 잠시 멈춰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냉장고에 붙은 유나의 그림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림 속 하트가 흔들리며 마치 괜찮아요라고 속삭이는 듯 했죠. 나는 그 앞에 천천히 걸어가 하트 부분을 손끝으로 눌렀습니다. 손끝이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내 안에서 묵혀있던 눈물을 깨웠습니다. 나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쓰다 만 그 편지. 그 위에 몇 줄을 더 적었어요. 미정아, 엄마는 내가 힘들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구나. 미안하다. 그동안 널 위해 산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가 있어야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거야. 글자를 적을수록 잉크가 번졌습니다. 눈물이 떨어졌던 거겠죠. 나는 손등으로 눈을 훔쳤지만 그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나를 지탱했던 건 가족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의무감이었어요. 그게 사라지니 내 삶이 텅 비어 있더군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운 건 딸의 외로움, 그리고 내 외로움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빗방울이 흩날렸습니다. 가을비치고는 차가웠죠. 나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방 안엔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그 빛이 서랍 손잡이에 닿아 은은히 빛났습니다. 그 안에는 유나가 두고 간 빨간 색연필이 있었어요. 나는 그 색연필을 꺼내 손바닥에 올렸습니다. 차가운 금속 촉이 손에 닿자 딸의 말 한마디가 다시 떠올랐어요. 그냥 울고 싶으면 울어요. 그 말이 허공에 메아리 치자 마침내 나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지만 가슴 속에서 오래된 무언가가 터져나오는 소리였죠. 눈물이 먹고 나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울음 뒤의 고요가 이렇게 평온한 줄 몰랐어요. 나는 침대 머리맡에 색연필을 두고 편지지를 다시 접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도 엄마로만 살지 말고 그냥 순자로 살아볼까? 그 말을 하니 방 안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달빛이 내 어깨 위로 스며들었고 어디선가 미약한 귤 향이 났습니다. 유나가 까먹던 귤 껍질 향이었죠.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삶은 여전히 작은 향기로 나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오는구나. 나는 불 꺼진 방 안에서 그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마음 한쪽에 남은 따뜻한 온도를 꼭 쥔 채로요.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잿빛이었어요. 비가 올 듯 구름이 낮게 내려앉은 날이었죠. 나는 새벽부터 국을 끓였어요. 감자와 양파를 넣고 멸치를 볶아 육수를 내면서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걸려있던 말들을 끓이는 기분이었어요.
냄비에서 김이 피어오르자 내 안에 맺힌 것도 조금씩 풀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번 떠 맛보았어요. 짠맛과 단맛이 묘하게 어우러져 있었죠. 그래, 인생 국물도 이래야지. 혼잣말이 부엌에 맴돌았습니다. 아침 9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미정이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풀어져 있었고 얼굴엔 화장기 하나 없었어요. 손엔 작은 종이 봉투가 들려 있었죠. 엄마, 이거 유나가 그린 거예요. 그녀는 조심스레 그림을 내밀었어요. 종이 위엔 새로 그린 가족의 모습이 있었죠. 이번엔 세 사람이 아닌 네 사람이 그려져 있었어요. 내 옆에는 유나, 그 옆에는 미정, 그리고 빈자리 하나. 이건 뭐야? 유나가 말했어요. 엄마 옆엔 할아버지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래 닫혀있던 기억이 스쳤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그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죠. 그저 살아야 하니까 살아온 세월. 나는 그림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애는 사람 마음을 참 잘 그리네. 그녀가 미소 지었어요. 엄마 닮았죠. 그 말이 내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미정아,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너무 많이 참견하고 너무 많이 걱정했지. 그게 다 사랑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내 숨을 막았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떨궜어요. 엄마 탓 아니에요. 내가 그걸 받아낼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야. 엄마가 내 인생을 내 방식대로 재단한 거야. 그게 미안하다. 눈물이 한 방울 그림 위에 떨어졌어요. 그게 유나가 그린 하트 위로 스며들었죠. 잉크가 번지며 붉은색이 퍼졌습니다. 그 붉은 번짐이 마치 서로의 상처가 섞여 하나 되는 것 같았어요. 미정이는 내 손을 덮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엄마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예전처럼 딸로만 있진 않을게요. 이젠 나도 엄마를 사람으로 보고 싶어요. 그 말에 숨이 걸렸습니다. 엄마로만 살아온 나를 이제 사람으로 본다니. 그 말 한마디가 세월의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나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그래, 그럼 나도 이제 엄마 흉내 그만 낼게. 그냥 순자씨로 살아볼게. 미정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순자씨요? 그래. 이름으로 불리면 좀 덜 외롭더라. 둘 다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엔 눈물이 섞여 있었죠. 그 순간 유나가 방에서 깨어나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그 애가 내 무릎에 안겼어요. 작은 팔이 내 목을 감쌌습니다. 그 온기가 마치 세상 모든 미안함을 덮어주는 것 같았어요. 유나야, 우리 세 사람 다시 손잡을까? 응. 엄마랑 할머니랑 손잡고 놀자. 유나가 양쪽 손을 잡아 끌었어요. 그 손을 잡는 순간 나는 다시 따뜻한 온도를 느꼈습니다. 세 사람의 체온이 맞닿자
마음속 어둠이 천천히 녹아내렸어요. 그날 저녁 나는 국을 다시 데워서 새 그릇을 차렸습니다. 감자국에 김이 부엌 가득 퍼졌고 그 향이 집안을 감쌌죠. 유나는 하트 모양 밥 위에 김을 얹어 웃고 있었고 미정은 내 옆에서 조용히 밥그릇을 맞췄습니다. 밥을 먹던 중 나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 맛 알지? 미정이가 대답했어요. 응, 엄마 맛이야. 그 순간 가슴 한가운데서 뭔가가 터졌습니다. 억눌렸던 세월의 울음, 그리고 다 담지 못한 사랑이 따뜻한 국물처럼 흘러내렸어요. 나는 그 눈물을 닦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너무 늦게 찾아온 안도의 눈물이었으니까요. 봄이 왔습니다. 긴 겨울 동안 움츠러들었던 나뭇가지 끝에 연두빛 새순이 조심스레 얼굴을 내밀었어요. 나는 작은 마당의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심어둔 국화줄기에서 새싹이 돋아난 걸 발견했죠. 살았구나. 그 말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왔어요. 마치 내 마음속 한 구석이 함께 피어나는 것 같았어요. 현관문이 열리더니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아이의 발소리가 마당을 향해 뛰어왔어요. 손엔 노란색 카네이션이 한 송이 들려 있었죠. 이거 학교에서 만들었어. 어버이날 선물이야. 나는 그 꽃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작은 손이 접어붙인 종이 꽃잎 사이로 풀냄새와 본드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유나 덕분에 봄이 왔네. 그 말에 유나가 웃었어요. 엄마도 같이 와 있어. 문 쪽을 바라보니 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손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죠. 엄마, 오늘은 제가 점심 준비할게요. 그녀의 말투엔 예전의 날카로움 대신 조용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난 접시라도 닦을게. 아니요, 엄마는 그냥 앉아 계세요. 그녀의 말이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명령도 부탁도 아닌 존중의 말투였죠. 부엌에서 들려오는 칼질 소리를 들으며 나는 유나와 함께 그림을 그렸어요. 이번엔 내가 먼저 색연필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도 그릴래? 그래, 이번엔 내 차례네. 나는 종이 위에 천천히 색을 입혔어요. 빨간 하트 안에 세 사람의 얼굴을 그리고 그 아래에 내 이름을 썼죠. 순자. 그 이름을 쓰는 순간 이상하게 눈가가 따뜻해졌어요. 점심이 차려졌습니다. 밥상 위엔 미정이 만든 된장찌개와 내가 아침에 데친 나물, 그리고 유나가 손으로 떼어 올린 김이 놓여 있었죠. 엄마, 맛 좀 봐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입에 넣자 짭조름하고 구수한 맛이 퍼졌습니다. 너도 이젠 손맛이 생겼네. 그 말에 미정이 살짝 웃었어요. 엄마, 나도 이젠 엄마한테 배운 게 있잖아요. 그 말에 내 가슴이 따뜻하게 데워졌습니다. 이제야 서로에게 무언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가 된 느낌이었죠. 식사 후 유나가 마당으로 나가 뛰어놀았습니다. 그 아이의 웃음이 봄바람처럼 집 안으로 흘러들었어요.
미정과 나는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의 무릎 위에 내려앉았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미정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예전엔 엄마가 너무 크다고 느껴졌어요. 내가 작아질까봐 무서웠거든요.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젠 내가 작아져도 괜찮아. 작은 그늘이 시원할 때도 있거든. 그녀가 내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손이 예전보다 따뜻했어요. 한마디에 온도란 게 이런 걸까 싶었죠. 말보다 온기가 먼저 닿는 순간 멀리서 유나가 소리쳤어요. 엄마, 할머니, 같이 놀아요. 우리는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마당 끝 국화 옆에 유나가 서 있었어요. 그 옆엔 새로 피어난 흰 꽃 한 송이. 나는 그 꽃잎을 손끝으로 만지며 말했습니다. 작년엔 다 시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피네. 미정이 내 옆에서 대답했죠. 사람 마음도 그래요. 겨울 지나면 다시 피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진심은 봄처럼 한 번 얼어도 결국 다시 살아나는 거죠.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퍼졌습니다. 그 소리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며 흩어진 꽃잎이 하늘로 흘러올랐어요. 그날 오후 나는 조용히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마디의 말로 마음이 멀어졌지만 또 한마디의 말로 우리는 다시 이어졌다. 말의 온도를 아는 나이가 되었다. 펜을 내려놓자 창밖에 햇살이 살짝 기울었어요. 그 빛이 내 손등 위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늦었지만 분명 봄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